명언 속 인생. 찰스 디킨스. 결코 포기하지 마라.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온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824년 런던. 한 소년이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구두약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창문도 없는 지하 창고에서, 쥐들이 돌아다니는 곳에서 병에 구두약을 넣고 뚜껑을 닫고 라벨을 붙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주금 6실링. 지금 가치로 몇천 원에 불과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아버지는 빚 때문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가족 중 유일하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이 12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찰스 디킨스. 훗날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가가 됩니다. 올리버 트위스트, 두 도시 이야기, 크리스마스 캐럴, 위대한 유산. 이 소설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알겠죠? 그 공장 지하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굴욕이 문학이 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812년 2월 7일, 영국 포츠머스에서 찰스 존 허팸 디킨스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존 디킨스는 해군성 하급 공무원이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살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찰스는 어릴 때 책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모험소설과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책을 사줬고 찰스는 그 책들을 닳도록 읽었습니다. 하지만 찰스가 10살 무렵 가족이 런던으로 이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존은 돈 관리를 못했습니다. 빚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1824년 찰스가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 존이 빚을 갚지 못해 마샬시 채무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영국은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도 아버지를 따라 감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옥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 더 싸게 먹혔기 때문입니다. 찰스만 밖에 남겨졌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12살 소년이 혼자 런던 하숙집에서 살며 구두약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워렌 구두약 공장. 찰스는 매일 아침 이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쥐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찰스는 다른 소년들과 함께 앉아 구두약병에 라벨을 붙였습니다. 하루 종일 그 일이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몰락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찰스는 훗날 이 시절을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 공장에서 일한 사실이 너무 굴욕적이어서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유명 작가가 된 뒤에도 수십 년 동안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그 굴욕이 얼마나 깊었는지. 하지만 그 공장이 찰스에게 준 것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몸으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린 노동자들의 고통을 직접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훗날 올리버 트위스트가 됐습니다. 데이비드 코퍼필드가 됐습니다. 위대한 유산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온 뒤 찰스는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공장 생활이 찰스에게 남긴 것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법률 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책상에 앉아 서류를 처리하는 일이 맞지 않았습니다. 속기를 배웠습니다. 속기는 당시 기자가 되기 위한 필수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됐습니다. 국회 속기사로 일했습니다. 의원들의 연설을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됐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는지 봤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 런던의 풍경과 사람들에 관한 스케치를 기고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1836년 첫 번째 소설 피크윅 클럽 여행기가
연재 형식으로 출판됐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찰스 디킨스라는 이름이 영국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24살이었습니다. 1837년 올리버 트위스트가 연재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아 소년 올리버가 런던의 어두운 곳을 떠돌며 살아남는 이야기. 독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영국 독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생생하게 그린 소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소설이 허구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직접 본 것들이었습니다. 구두약 공장에서 일한 경험, 아버지가 감옥에 있을 때 런던 빈민가를 혼자 걸어다니며 본 것들, 그것이 올리버 트위스트가 됐습니다. 디킨스는 이 소설을 통해 아동노동을 고발했습니다. 구빈원의 잔인한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와 상류층이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은 열광했습니다. 디킨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니콜라스 니클비, 골동품 상점, 바나비러지. 계속해서 빅토리아 시대의 어두운 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소설들이 실제법 개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학이 세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1843년 디킨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소설이 잘 팔리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5명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디킨스는 6주 만에 소설 한 편을 썼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었습니다. 구두쇠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에 새 유령을 만나 변화하는 이야기. 이 소설은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초판 6,000부가 크리스마스 이전에 모두 팔렸습니다. 그런데 디킨스는 이 소설을 쓰기 전 실제로 한탄광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어린 아이들이 좁은 갱도를 기어다니며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장면이 스크루지라는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탐욕이 무엇을 만드는지 보여주기 위해. 크리스마스 캐럴은 지금도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전 세계에서 읽힙니다. 무대 공연으로,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180년이 지난 지금도 12살 소년이 공장에서 본 세상이 만든 이야기들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디킨스는 소설만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연도 했습니다. 자신의 소설을 직접 낭독하는 공연을 영국과 미국에서 수백 회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직접 크리스마스 캐럴을 읽었습니다. 스크루지의 목소리, 팀 크레칫의 목소리, 유령들의 목소리를 혼자서 모두 연기했습니다. 관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웃었습니다. 공연 후 악수를 받으러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이 무리한 공연 일정이 디킨스의 건강을 망가뜨렸습니다. 뇌졸중 증상이 왔습니다. 의사들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디킨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글을 쓰는 것 외에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없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온다. 12살의 공장에서 일하면서 포기하지 않은 소년이 한 말이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삶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굴욕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구두약 공장의 기억을 수십 년간 비밀로 간직할 만큼 부끄럽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경험이 그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게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올리버 트위스트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빈민가를 걸어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이 재료가 됐습니다. 디킨스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어두운 터널에 있다면 계속 걸어라. 그 끝에 빛이 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실제로 가장 어두운 터널을 걸었습니다. 12살에 혼자 런던의 가장 어두운 곳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끝에 빛이 있었습니다.
디킨스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굴욕과 고통이 언젠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것. 디킨스는 공장의 기억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공장 기억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1870년 6월 9일, 찰스 디킨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8세, 뇌졸중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미완성이었던 소설이 있었습니다. 에드윈 드루드의 비밀이었습니다. 지금도 완성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디킨스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습니다. 그 묘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동정심을 갖도록 세상을 가르쳤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경험이 무엇인가요? 디킨스는 그 부끄러움을 수십 년간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공장 기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결코 포기하지 마라.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온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